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조금 다른 이야기가 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뭐 제가 우리 승철 스님 법을 갖다가 어쨌든 가르침과 선양하고 또 뭐 수호한다 이런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자꾸 조금 이제 승철 스님의 그 법이나 가르침에서 어긋나는 그런 어떤 관점들에 대해서 제가 비판을 자주 하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는 또 제 스스로도 조금 마음이 무거워질 때도 있습니다. 너무 분별을 내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런데 사실 뭐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뭐 어느 분야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고 그레시안 법칙. 그러니까 아주 저열하고 조악한 것들이 뭐 이렇게 득세를 해가지고 정말로 필요하고 소중한 것들을 갖다가 사장시켜버리는 뭐 이런 현상은 지금 제가 사실은 다른 어떤 그 필드에서 분야에서도 사실은 채널을 운영하는 게 있는데 지금은 사실 여기 나날이 좋은 날 여기다가 좀 이렇게 중점을 두는 편인데요. 근데 제가 보면 이제 뭐 스포츠도 있고 뭐 조금 전에 앞 영상에서 이야기했지만 뭐 영어도 하고, 그리고 뭐 시사 이쪽도 지금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볼 때마다 좌절감을 느낍니다, 솔직히. 그러니까 가령 뭐 스포츠, 우리 축구를 이야기하면 뭐 손흥민 선수나 이강인 선수나 김민재 선수가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올라오는 영상들 중에 거의 10개 중에 9개는 다 날조고 허위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뭐 소설도 그런 소설이 없습니다. 완전히 그 삼류 소설도 아니고 자기들이 상상력으로 막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걸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사실 이 오스독스하게 바른 길을 가는 사람들한테는 엄청난 그 좌절감을 느끼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잘 알고 있는 뭐 박모, 그리고 서모 등등 뭐 이스모, 이런 어떤 그 메이저 축구 채널의 그 조회수도 보면은 뭐 절반 이하로 뚝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축구를 갖다가 이렇게 뭐 즐긴다라기보다는 그 주변에 이제 관련된 가십을 즐기는 거죠. 가십. 그러니까 옐로우 페이퍼. 그러니까 연애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멀쩡한 사람을 갖다가 몇 번씩 죽입니다. 돌아가면서 죽입니다. 돌아가면서 이혼시키고, 돌아가면서 뭐 트러블 만들고 이렇게 합니다. 다 가짜 뉴스들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지금 제가 그때 한번 지금 구독자 2만 됐을 때 두 번 다 제가 이제 날렸다 그랬죠. 그죠? 스스로. 그럴 때 첫 번째는 유튜버에 대해 가지고도 제가 쓴소리를 했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파트너잖아, 파트너. 파트너들의 어떤 권익과 재산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같이 돈을 벌어주는 파트너니까. 그러면은 그 파트너 보호에 더 중점을 둬야 되는데 이 외부의 악의적인 어떤 친구들이 유튜브의 어떤 그 정책적인 단점을 가지고 긁고 들어오면 여지없이 그냥 날려버리는 겁니다, 자기 파트너를. 그러니까 유튜버가 지금 소위 말해서 이제 이 크리에이터들을 생각하는 게 어떤 관점이냐면 이 파트너가 아니고 그냥 도제인 겁니다, 도제. 옛날 중세 봉건 시대 때 장인, 어프렌티스, 그 위에 journeyship, 그리고 마이스트로, 마스터, 이렇게 우리가 보통 나누잖아요. 견습생. 인턴도 안 돼, 이 크리에이터들이. 그러니까 어쨌든 뭐 지금 그 대형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허위 날조, 여기에서 수익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그러니까 뭐 손흥민 선수가 좀 부진해, 콘테가 조금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은 리버풀의 클롭 감독이 그걸 보고 열받아 가지고 콘테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지금 뭐 그따구로 해가 되느냐고 막 해가 지금 영국 전체가 난리가 났다,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믿어요. 그 수십만 건이 나오거든요. 근데 축구를 아는 입장에서는 그를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죠. 리버풀 감독이 자기 선수들 관리하고 뭐 어떻게 뭐 꾸려가기 바쁜데 그 자기 팀 소속도 아닌 손흥민 선수가 어떻게 공차하는지 보고, 그 클럽이 콘테가 손흥민 선수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보고, 그게 빡쳐가지고 전화를 해갖고 콘테한테 뭐라 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이게 소위 말해서 이제 그 국뽕을 갖다가 자극해가지고 하는 건데, 근데 의외로 이제 이 채널을 보시는 분들이, 시청자들이
축구는 몰라. 축구 이거 어떤 메커니즘 모르는데 손흥민 선수는 알거든요. 그러니까 손흥민 뭐 관련된 거 이래 나오면 그게 다 진짜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지금 뭐 완전히 그냥 제가 오물장이 될 거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오물장이 돼버렸어 지금. 정말로 한 95% 정도는 다 허위 날조라. 그거는 스포츠뿐만 그런 게 아니고 뭐 정치, 사회 그리고 뭐 그러니까 뭔가 역사적인 팩트라든지 철학적인 어떤 그런 내용들을 갖다가 전해준다든지 아니면 우리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어떤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철물이라든지 뭐 전기라든지 이런 일상생활과 관련된 그런 정보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막 전부 날조라. 지금 유튜브가. 근데 이제 유튜브 측에서는 그런 날조 영상에서 수입이 많이 올라오니까 그냥 방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이런 식으로 가면은 이건 오물장이 될 거다 했는데 결국 오물장이 돼 버렸습니다. 오물장이 돼 버렸고, 그래서 제가 이제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우리 공부하는 이 필드 이 분야도 똑같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뭐 사실 정법이 아닌 법들이 물론 이제 자신들은 정법이라 하겠죠. 조사선의 정통을 이어받은 사조선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법을 펼치고 뭐 어쨌든 강변을 하고 하는데, 또 보면은 그런 쪽에 훨씬 더 공부하는 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승철 스님의 어떤 법이나 가르침 같이, 그리고 어떤 정통 그 조사선과 가나선의 어떤 그 기치를 내세우는 이런 분들의 그 영상을 보면 뭐 제조회수하고 거의 뭐 어금버금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다른 데는 적어도 수십 배는 되거든요. 제조회수 한 수십 배는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갖고 제가 뭐 시기를 하고 질투를 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런 거는 저하고는 뭐 지금의 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건데, 다만 이제 법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하는, 그렇게 봤을 때 너무 지금 난무하고 있다. 그리고 사실 어느 정도 뭐 제가 좁은 소견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좁은 소견이라도 조금이라도 이렇게 보이는 눈으로 보면은 다 보이거든요. 어디가 바르고 어디가 사고 어디가 어그러졌고 어디가 모자라고 어디서 헤매고 있고 다 보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걸 갖다가 노골적으로 이야기 안 할 뿐이죠.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면 이제 그게 뭐 법을 갖다가 서로 다툰다기보다는 이제 소위 말해서 이게 사감이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이제 진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법의 관점에서 법을 가지고 이제 비판하는 그런 어떤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이 성철 스님의 법이 정법이고 그것을 갖다가 이제 고양하고 또 재창하고 또 여러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하다 보니까 뭐 어쩔 수 없이 그런 비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꼭 뭐 그런데 거부감을 느끼시는 분들 같으면 뭐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다른 곳에 가서 공부를 하셔도 됩니다. 되고 뭐 근데 이제 뭐 제 말에 어떤 진정성을 느끼는 분들이라면 또 제 영상을 봐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뭐 이번 시간에도 그와 비슷하게 좀 비판적인 이야기를 하겠다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앞에 넋두리를 많이 했네요. 사실은 그 축구 유튜브 쪽에 정말로 한번 저도 날조 영상 비슷하게 날조 영상을 패러디하는 영상으로 한번 휘저버릴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사실 아이디어를 내면 낼 수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하고 싸우면서 저도 조회수 한참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막 진흙탕에서 굴려야 되거든요. 또 걔들이 카르텔 담합을 해가지고 막 신고를 막 때려버리면 멀쩡한데도 그냥 정지 먹고 제재 먹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게 유튜브를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 많이다 많이, 뭘 해도 다 이 많이다 많이를 많이 그게 어쨌든 이 사회의 최고의 가치가 돼 있다 보니까 어제 뭐 정의라든지 뭐 합리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념이 부족하다라는 건 할 수 없는 거죠. 자, 오늘 할 이야기는 뭐냐면요, 이거는 뭐 제 개인적인 어떤 일하고도 좀 있었던 일하고도 관계가 되는데요. 요즘 이제 제가 한참 앞에서 막 이렇게 입을 대었던 게 뭡니까? 바로 지금 여기 이것, 그죠? 막 이렇게 해갖고 이게 전부다라고 하는 사조선의 어떤 논리 주장에 대해 가지고 제가 많이 비판을 했죠, 그죠? 그런데 이제 이번 시간에 할 거는 뭐냐면 또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청정법신에 함몰된다 그랬죠. 청정법신에 이제 함몰된다 이래 되는데, 그러니까 모든 걸 갖다가 청정법신으로 돌려버리면 편한 겁니다.
왜? 더 이상 거기는 말을 못 붙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조선의 선지식들이 막 법문을 합니다. 법문을 하면 대부분 다 아르말이니까 대부분 다 아르말입니다. 이 뭐 그러니까 청정법씨는 그건 오직 모를 뿐, 모르는 거야. 모를 뿐 하고 어쨌든 공부를 해야 된다 해놓고는 그걸 갖다가 자신의 아르마리로 그걸 재단 설명을 하려 하거든요. 모르면은 모르는 거지. 그 모르는 걸 왜 자꾸 재단하고 설명을 하려나 이거지. 그러니까 온갖 아르마리를 다 가져와 가지고 온갖 지식을 다 갖고 와 가지고 어쨌든 자신의 어떤 그 논리로 그 자리를 재단을 하거든요. 청정법신을. 그러다 보니까 그 사조선의 선지식들이 이 청정법신을 두고 하는 이야기들이 다 막 중구난방인 겁니다. 근데 정말로 공부가 되신 분들이 딱 이 자리를 말씀하시는 분이 간혹 있거든요. 그분들은 그냥 초지일관입니다. 절대 안 흔들립니다. 왜? 이거를 체득하고 투구하고 경험을 해보신 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다른 게 갖다 붙을 이유가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걸 이제 제대로 드러내지를 못하죠. 그런 분들. 실제로 이제 이거를 투과하신 분들은 그걸 갖다가 뭔가 은슬로서는 이게 드러낼 수가 없기 때문에 더더욱 이게 말이 적어질 수밖에 없거든. 그러면서 개구적착이다 그러잖아. 그죠? 그러니까 입을 여는 순간 걸렸다 이래 되는. 그런데 사조선의 선지식들은 그거를 갖다가 개구극착을 해. 입만 딱 여는 순간에 어그러졌다라고 하면서도 계속 그걸 설명하고 있거든. 그러면은 듣는 사람들은 어떻다? 그 사조선의 선지식들이 이야기하는 그 모든 게 아르마리로 그냥 두텁게 쌓이는 거지. 이거를 갖다가 화두참선에서는 이 아르마리를 갖다가 어쨌든 씻어내려고 수행을 하는 건데 거꾸로 막 쌓아. 거꾸로 막 쌓아. 근데 이게 엄청나게 쌓이느냐. 그래갖고라도 막 한 20-30년 해가지고, 그 이제 조사선의 정통이 그거라. 그렇게 막 법문 듣고 해가지고 아르마리라도 정장을 했다가 무너지는 어떤 시점이 올 때까지 샀다 보니까 무너지면서 극히 일부가 뭔가 한 소식을 하는데, 여기는 어떻게 합니까? 막 쌓아줘. 아르마리 온갖 거 다 동원해가지고 쌓아놓고는 조금 쌓인다 싶으면 어떻게 합니까? 내려놔라. 내려놔라. 쌓일 기회를 안 줘. 그러니까 그 법문 자체가 완벽한 모순이라는 얘기예요. 완벽한 모순. 알 수 없어. 근데 그걸 막 설명을 하고 있어. 아르마리로. 그래가지고 수행하지 마라 하는데 하지 마라 하면서 도반들한테는 공부하는 사람들한테는 막 쌓아주고 있어. 이 쌓아주는 자체가 수행이거든. 그래가지고 이게 끝까지 쌓아줘야 되는데 조금 쌓인다 싶으면 내려놓으래. 그리고 또 와르르 무너뜨리고 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네 이렇게 반복하고 있다. 그러니까 당나귀가 돼도 깨달음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게 아무 관계가 없는 거야. 근데 자신들은 깨달았다고 그러죠. 석가세존의 깨달음이 자신들이 깨달은 거하고 똑같다고 이야기하고 감히. 현재 그런 사조선들이 있는데 한 부류가 어떤 또 부류냐 하면 제가 이야기하는 게 모든 게 다 내단 말이야. 다 청정법신으로 다 집어여 가지고 보니까 이제 오직 모를 뿐인데 이걸 모른다고 해놓고는 관념으로 전체가 다 나야. 나하고 다 불이야, 불이. 그죠? 그러면서 저 우주도 나고, 저 가는 지하철도 나고, 달리는 자동차도 나고, 저 옆에서 뭐 가고 있는 고양이도 나고, 뭐 전봇대도 나고, 뭐 보니까 전부 나다 이라면서 막 그 깨달음이라고 막 감격을 하고 하는 이런 장면이 있거든요. 어찌 보면 그 본분의 자리에서는 틀리지는 않았죠. 그게 공의 자리로 확 들어가면 전부 다 완벽하게 해체돼서 완벽하게 얽히면 양자역학의 양자 얽힘, 양자 중첩, 또 양자 도약 제가 앞에서 한번 이야기했죠, 그죠? 그 모든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그 파동의 자리에서 일어난다. 파동의 자리에서. 이 파동은 공이니까 색특시공할 때. 그럼 공이 뭐다? 우리 청정법신이다. 이렇게 하면 논리적으로 그 안으로 들어가면은 다 모두가 하나야, 하나. 그런데 형체가 없어. 공의 자리에서는 형체가 없기 때문에 그냥 전체로서 완벽한 해체와 완벽한 얽힘으로서 하나일 뿐이지 겉으로 형체를 드러냈을 때는 뭐다? 완벽한 색으로 분리가 된다고. 그렇게 분리된 상황에서 살림살이를 해라고 이 세상에 그렇게 다 개별적으로 개체화되어서 드러난 거라고, 색으로. 근데 그걸 갖다가 아르마리로 청정법신 쪽으로 집어여니까 다 하나로서 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그런 느낌을 이제 받는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그런 느낌이 올 때가 있거든요, 사실은. 왜? 자꾸 이야기를 듣잖아. 계속 주입이 되면서 이게 점점점 물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온도 그게 적응한다고. 그래, 맞아. 하나야 하는 순간에, 어느 순간에 살짝 이상한 경험이 오거든. 뭐, 길을 가는데 갑자기 그 사람들이 막 빗을 갖다가 바라는 듯 하면서 뭔가 전체가 이렇게 웅 덮이는 듯한 이런 느낌도 있을 수 있고, 비가 막 내리는데, 막 엄청나게 내리는데, 문득 하늘을 봤는데, 전체가 막 그냥 나와 하나가 된 듯한 이런 느낌. 이런 게 얼마든지 있을 수 있게 실생활에서. 공부 안 해도 그런 느낌이 올 때가 있다니까. 그러면은 그 느낌이 딱 왔을 때, 맞아. 내가 전부 다 나네? 그러면서 이제 확장을 하는 거지. 분별식, 아르마리를,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제 날아가는 비행기도 내고, 기고 있는 벌레도 내고, 저 섰는 바위도 내고, 이런 식으로. 아르마리를 확장을 해가지고, 마치 그게 뭐 진짜 있냐. 그건 환상입니다. 환영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느낌이 청정법신을 완벽하게 요달했을 때, 정말로 완벽한 해체와 완벽한 얽힘에, 쉽게 말해서 도노돈수에서 그 청정법신의 자리, 시부도에서 그 8단계의 인후구망의 그 자리를 갖다가 완벽하게 요달을 한 뒤에 그런 느낌, 감각이 딱 오면은 그거는 팩트라. 그거는 진실이라. 그거는 확철대오의 경지로 나아가는 과정이거든. 근데 지금 비행기도 나고 저 나무도 나고 하는 분들이 지금 소위 말해 확철대오의 그 경지라는 걸 갖다가 입증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백암록이나 그런데 선문답 나온 거 있죠, 공안. 한번 딱 보고, 확실대오 했으면 보는 순간에, 아, 이거는 이야기네 하고 바로 보입니다. 그게 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맞다 할 수 있지만, 그 공안이 깜깜하면은, 그 다 환영입니다, 환영. 자기 스스로가 지어낸 환영이다, 말이야, 환영.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류의 깨달음이 있다, 이 말이죠. 전부가 나이다. 청정법신으로 다 집어였는 게, 다 집어였는 게. 근데 또 제가 이제 거기서 한마디 더 하면은, 그래, 그거 다 집어여가지고 전부 다 내다고 하면은, 거기서 뭘 어쩌시려고. 나무를 부둥켜 안고 살 겁니까? 나무를 부둥켜 안고 살 겁니까? 그래, 우리 반려견이나 고양이 뭐, 한평생 살지. 뭐, 그하고 똑같이 뭐, 다를 바가 있어. 이러는데, 그와 비슷한 이야기를 제가 하겠습니다. 저도 한 2년 좀 안 됐나? 길에서 이제 가다가, 정말로 제 차가 쑥 지나갔거든요. 마치 종이 신문지 이런 게 뚝 바닥에 떨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가다 보니까 아니라 이상해가지고 뛰어와서 보았더니만 요만한 새끼 고양이가 꼼짝도 못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집에 있습니다. 저하고 같이 지금 지내고 있는데. 지금 그 이야기를 하자는 건 아닌데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그러니까 이놈이 내고 우주가 나고 일체가 나고 뭐 모든 개체들이 다 나다. 해갖고 이걸 깨달았다라고 하거든요. 깨달았다고. 아, 그러면 왜 우주, 그리고 비행기, 나무, 이렇게 나눠져 있을까요? 하나인데, 이거 왜 나눠져 있을까요? 그거는 원래 하나인데, 나눠진 거는, 그 나눠진 의의가 있잖아요, 의의가. 그죠? 그러니까 다 개별적 개체로서, 삶의 주체로서 삶을 영해가라고 나눠놓은 거거든. 그러면, 진정한 불법은 그 나누어져 있는, 즉 세계 이 영역에서 보다 충실해야 된단 말이에요. 충실해야 된다. 모든 걸 청정법신으로 다 집어여가지고 전부가 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그건 관념이고. 차라리 그러려면은 그냥 공으로 돌아가. 쉽게 말해가지고 스카세존께서 딱 성도하고 난 뒤에, 이 미묘한 거 이거 어렵다, 막 열반에 들어버릴까 하는 그 열반으로 가. 그리고 또 방거사 일과 같이 뭐 다 그냥 공이다 하고 집어여버리고, 그리고 앞다투어 가지고 다 열반에 들어. 그리고 또 무명양 애호 같이 그냥 사실 무명양 애호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청정법신까지 갔는지 안 갔는지도 애매해요. 그 제8 아레아식 그 단계에서, 왜냐하면 그 제8 아레아식이 잠기면 잘못하면은 사람이 이상하게 되거든. 솔직히 그러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그러니까 뭐 청정법신을 요달을 했든지 제팔 아리아식 승천 스님이 말씀하신 제팔 마귀에 거기다 그냥 잠겨가지고 뭐 빠져나오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식으로 무명 애호같이 그냥 자신을 정리를 해버려. 그거는 그 청정법신의 자리, 그 공의 자리, 파동의 자리에서 그게 의미를 가지는 게 전체가 하나라는 거. 이거를 베이스로 해서 각 개체로 나툰 이놈들이 나와 다르지 않은 존재라는 것을 명료하게 철견을 한 다음에 우리의 삶에서 그 도리를 펼치는 거라고. 펼치는 거라고. 근데 모두가 하나다, 모두가 하나야. 이래 놓고 여름에 모기가 옆에 팔에 딱 붙었어. 자기도 모르게 일하고 있다니까? 이건 제가 경험을 한 건데요. 옛날에 서울에 뭐 이제 공인중개사에 그때 제가 뭐 이렇게 공부할 곳 알아본다고 왔다 갔다 하다가 했는데 그 아주머니도 잘 아시는 분이 몇 번 보고 이랬는데도 갑자기 딱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딱 보니까 이게 딱 모기가 그냥 딱 죽어 있네. 피가 탁 튕겨요. 그 순간에 저도 찌릿했거든요. 그러니까 다 하나다 이래. 다 하나다. 근데 모기가 딱 있으면 본능적으로 그냥 때려버리는 거지. 그게 다 하나다, 다 모두가 하나다라는 걸 갖다가 철견한 그 어떤 견지에서는 이게 안 갑니다. 살생 절대 안 합니다. 모기가 있어. 모기가. 그럴 때는 손으로 쓱 가가지고 이렇게 쓱 잡으면 잡힙니다. 쓱 잡아가지고 그 방충망 밖으로 툭 던지고 문 닫아보고. 귀찮지만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제가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 모기 이야기가 나왔죠. 모기 파리 이야기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제 여러분들이 진짜로 이제 공부가 내가 공부가 좀 됐어. 공부가 좀 됐어. 정말로 내가 정말로 깨달은 것 같아. 견성한 것 같아. 나 이럴 때는 여름에나 이렇게 보면 모기가 앉아 있죠, 그죠? 모기가 앉아 있을 때 모기를 한번 건드려 보십시오. 모기를 한번 이렇게 건드려 보십시오. 정말로 아무렇지도 않게 가가지고 모기를 툭 건드릴 수 있으면 어느 정도는 공부가 된 겁니다. 그때 모기를 갖다가 이렇게 턱 건드리면 모기가 누구야 귀찮게 하고 옆으로 펄짝 갑니다. 휑 도망 안 갑니다. 또 한번 건드리면 또 뭐야 이러면서 옆으로 또 펄짝 대고 옆에 탁 앉습니다. 한 번에 이제 후배가 한번 부산에 있던 후배가 서울 올라와가지고 이제 같이 아직 기억합니다. 이게 그 강남에 어디 굴국밥 집에서 우리가 이제 국밥 먹는다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마침 그 쇠팔이 있죠. 파란 팔이. 그놈이 막 이렇게 막 뱅뱅뱅뱅뱅 돌아다니는 거예요. 막 앞에서 막 뱅뱅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제 앞에 이렇게 딱 앉았거든. 제 앞에. 제가 손가락 가지고 쓱 가가지고 뒷다리를 탁 건드리니까 얼마가 날아가지도 않아. 옆으로 툭 이래 탁 하니까 후배가 딱 보고 있더만. 그거 됩니까? 그 후배 보고 혹시 네 옆에 가까이 앉으면은 한번 해봐라. 니도 된다고. 마음을 어떻게 가져가냐 하면은 니하고 내하고 똑같아. 말씀 니하고 내하고 똑같아. 다 나야. 저 우주도 나고 나무도 나고 달리는 비행기도 나고 관념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로 이 몸에서 청정 법신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니하고 내하고 똑같아. 그 마음으로 천천히 다가가면 안 도망갑니다. 건드리면 옆으로 슬쩍 비킵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그렇게 공부가 되면 그런 마음으로 다가가면 이 우리 오온에서 살기가 전혀 안 나오거든.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제 아까 목이 있으면 탁 때려 본능적으로 때리고 하는 이게 습이거든. 습. 쉽게 말하면 아래아식의 축적된 습이라. 그렇기 때문에 모기나 파리를 딱 이런 것들 보면 해충을 보면은 적개심이 확 먼저 나가거든. 우리 오온에서 적개심이 너무 일하는 순간에 벌써 딱 느끼고는 달아나잖아. 그런데 그런 공부가 됐고 진정으로 그래 저 녀석들도 나하고 똑같은 녀석들이야 라는 마음으로 그냥 그렇다고 손이 갑자기 빨리 가면 놀라니까 천천히 가가지고 손가락 끝으로 다리를 툭 건드려집니다. 그 정도가 되면은 정말로 이게 다 모두가 나와 하나인 존재구나 불이구나 라는 걸 갖다가 공부가 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커녕 그냥 보는 순간에 본능적으로 이렇게 나가는 순간에는 한참 멀은 겁니다. 뭐 하늘이 내고 우주가 내고 뭐 비행기가 내고 나무가 내고 뭐 옆에 고양이가 내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 관념놀이 한 관념놀이. 관념놀이. 그러니까 쉽게 말해가지고 열심히 속고 살고 있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이게 이제 또 하나는 이제 뭐냐면은 이게 사실은 제가 살면서 공부하는 기간 동안에 가장 큰 실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업을 산 그런 일인데 이게 뭐냐면은 이제 제가 좀 외딴 곳에 마련해 가지고 그것은 이제 뭐 공부를 하는 건 아니고 뭐 열심히 뭐 수행을 하고 이런 건 아니었는데 어쨌든 거기서 조금 고적하게 이렇게 지낼 때입니다. 지낼 때인데 하루는 뭔가를 이렇게 무슨 음식을 먹었는지 모르겠는데 먹고 있는데 밥을 먹는다고 이렇게 이제 상을 놔놓고 바닥에 이렇게 놔놓고 먹고 있는데 바퀴벌레 한 마리가 옆으로 이렇게 쏙 오는 거예요. 바퀴벌레가. 그래서 제가 이제 딱 보고는 그 먹고 있던 그 어떤 찌꺼기를 갖다가 앞에다 톡 떨어뜨려 줬거든. 바퀴벌레 앞에. 딱 하니까 반가워가지고 쪼르르 와가지고 열심히 먹는 거예요. 그게 보면은 애완동물들한테 먹이 줬을 때 와가지고 열심히 먹고 고마운 눈치를 이래 막 보이는 거하고 똑같다니까. 똑같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바퀴벌레라는 녀석하고 인사를 한 게 처음이지. 인사를 한 게 처음이지. 그리고 이제 당연히 안 잡죠. 안 그러면 뭐 이렇게 그 비닐 같은 걸로 이렇게 덮어가지고 정말 귀찮으면은 덮어가지고 이제 우리가 밖에 이제 이렇게 보내주는 그런 건데 이놈을 갖다가 이제 어쨌든 먹이를 주니까 지 좋아하는 줄 알고 친구들 데리고 오는 겁니다. 친구들을. 그래가지고 한 일주일 지나니까 제법 한 열댓 마리가 이제 오는 거예요. 이게 열댓 마리가. 그래서 뭐 그래 뭐 누구도 물어요 하고 이제 뭐 이래 던져주지. 그러고는 진짜 이제 한 2주 지나니까 제가 이제 책상에 이래 앉아가지고 일을 하고 있으면 바퀴벌레들이 진짜 고양이가 앞에서 막 방해하듯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키보드 위로도 왔다 갔다 하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런데 거기에 대한 분별심이 하나도 안 일어나는 겁니다. 공부가 되면 진짜로 이게 내다라고 하면 그 바퀴벌레나 애완동물이나 똑같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면은 뭐 햄스터니 뭐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보면은 조금 약간 징글하다 이런 동물들을 애완동물로 많이 키우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관념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렇다고 제가 뭐 바퀴벌레를 애완동물로 키웠다 이건 아니거든. 어쨌든 찾아온 녀석이고 우연하게 먹던 거 찌꺼기 줬더니만 친구들 데려와 가지고는 이제 다 이주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뭐 같이 지내는 겁니다. 저거 살림하고 하고. 그러니까 이제 잘 때 보면은 막 그냥 놔 놓으면은 잘 때 그냥 막 돌아다니죠. 내 몸 위로도 돌아다니고 막 돌아다니는 거죠.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보니까 이제는 이게 제 집이 아니고 바퀴벌레 집이 돼버린 바퀴벌레.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게 좀 이래 고적한데 한적한데 떨어진 집이었지만 이게 인마들이 너무 이렇게 막 번식을 하면은 혹 다른 집에도 피해가 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왜 이렇게 갈라놓았냐 말이야. 각 개체화를 해놓았냐 말이야. 그리고 각 이 개체들이 사는 바운더리가 살림살이를 펼치는 바운더리가 왜 이렇게 다 각자로 나누어져 있느냐 말이야. 영역이 다 다르고 차원이 왜 다 다르냐 이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 본분의 자리에서는 바퀴벌레 이놈이나 나나 똑같아.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본분의 자리, 즉 진제 자리에서는 똑같은 놈인데 속죄에서도 그걸 똑같이 적용을 시켜본 거지. 지켜봤다기보다도 그만 그대로 이제 살림살이를 해본 건데 나중에는 이게 감당을 못해. 감당을 이제 저가 주인이 되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 방에 들어가면은 일마들을 배려를 해야 돼. 배려를 한 발짝 뛰릴 때도 조심해야 돼. 이제 그 정도가 딱 되니까 이게 역시 그렇구나. 이게 하나만 알고 둘은 몰랐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맞아. 그래.
바퀴벌레, 모기, 파리 이런 것들을 하고 이렇게 거리를 두는, 거리를 두는, 이게 살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리를 두는 거죠. 하는 거는 그 거리를 두라고 이 본분의 이 자리가 그렇게 안무를 펼쳐놨단 말이야. 펼쳐놨다. 그러니까 진제로 들어가면은 이게 옳은 돌인데 속죄로 나오면은 이 같이 바퀴벌레와 내가 어울려 사는 이 삶이 잘못된 삶이다 이 말이야. 잘못된 삶. 여기서는 분명히 경계를 뚜렷이 해야 된다. 왜? 색으로 갈라놓은 그 자연의 의도가, 우리 법신의 의도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중에는 살생을 해요. 살생을. 본의 아니게. 처음에 의도하고는 전혀 다르게. 바퀴벌레 이 녀석 그냥 뭐 먹겠다고 나오길래 먹이 하나 좀 주고 친구가 되는데 결국 나중에는 친구가 아니라 살생을 하게 돼. 살생을. 그게 내 손으로 하는 건 아니라 하더라도 방역업체나 이런 데 맡겼을 때 어마어마한 대량 살생을 하잖아요. 그게 지금까지 제가 공부가 아니고 아무튼 이와 관련해 가지고 쭉 생활해 오면서 가장 후회스러운 일이었다라는 이야기죠. 가장 후회스러운. 그러니까 거기서 뭐 좀 주고 그 다음에 뭐 친구들 데려와 가지고 한 14마리가 이렇게 할 때 그때 어쨌든 정리를 해 가지고 우리의 인간이 사는 삶과 바퀴벌레의 삶은 다르거든. 그러니까 각각의 개체들이 다 그렇게 그들만의 어떤 차원 영역에서 살림살이를 해 나가는 게 이게 세계 속죄에서의 진리란 말이야. 진리. 근데 그걸 갖다가 한꺼번에 다 집어여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자신이 깨달았다라고 착각하는 분들, 그렇게 되는 분들, 그렇게 되는 분들이 저와 같은 그런 어떤 이 오류를 갖다가 범할 소지가 충분히 있다니까. 모든 게 다 하나다 하니까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나중에는 저같이 진짜 본의 아니게 살생을 갖다가 하게 된다네. 제가 그 이후로 정말 바퀴벌레 생각하면서 참여를 많이 했습니다. 참여를 많이 하고 그래 맞아. 모두가 다 그 본분의 자리에서는 하나지만 우리가 이 속죄 현상계에서는 다 개별적으로 그렇게 다른 영역과 다른 차원에서 살림살이를 펼치는 것 그 자체가 진리다. 진리. 그렇게 해서 청정법신을 요달한 그 어떤 자리에서 깨달음에서 각각으로 놔두고 있는 일체의 어떤 그러니까 아주 다양한 종류로 이렇게 분화되어 있는 그 삶에 대해서 청정법신의 그 도리를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적용하면서 살림을 펼치는 것. 그게 중도 연기의 삶이고 연기실상이고 궁극에서는 그게 확철대오의 경지고 그게 결국 입전수수라는 그 경지를 드러내는 거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지금 대부분은 다 어떻게 한다? 다 청정법신으로 몰아였잖아 지금 전부 다. 응? 모든 게 나야. 그 이전에 나라는 존재가 완벽하게 사라진 그 승묘경계입니다. 하지만 아직 아레아식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아레아식까지 완벽하게 소거된 그 청정법신의 자리를 정말로 양심적으로 솔직하게 그거를 요달하지 않았다면 그거는 깨달음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 더욱이 오늘 갖다가 그대로 두고 뭔가를 알았다. 그건 지옥을 들락거리는 거고요. 그리고 거기서 조금 전 나가지고 약간 이래 이제 기름칠을 하는, 양념칠을 하는 그런 어떤 선지식들의 그거는 뭐다? 이건 알래 알 수 없어. 감각도 없어. 이게 안 느껴지는 게 정상이야. 안 느껴지는 건 느낌 아닙니까? 이 온덩이로 느끼는 게. 그러니까 이게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뭐야? 밖에서 찾잖아, 밖에서. 안으로 들어갔어. 들어가다 보니까 들어갔어. 만법규일. 들어가고 보니까 완벽하게 공하더라 말이야. 그런데 보니까 그 완벽한 공이 밖으로 산화대지를 뒤엎으면서
살림살이를 펼치더란 말이야. 이게 암두 스님이 설두 스님 보고 한 이야기잖아. 무릇 나로부터 흘러나와 온 세상을 갖다가 비춰야 된다. 이게 됩니까? 이 때문에 모든 게 그렇게 법문하는 선지식들, 또 그렇게 유도하는 선지식들, 그래, 뭐 나무도 적어요, 뭐도 컵도 적어요. 그 적어요 하는 존재가 누굽니까? 누가 지금 그걸 봅니까? 지금 온덩이 가지고 뭐 컵도 나고 뭐도 나고,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막 창을 하고 있으니까 선지식이 북을 한번 치면서 딱 이래 고수 역할을 하지. 저 우주에는 없어요? 이러니까 아 우주도 나예요. 우주에도 있어요. 이렇게 하고 있다니까 지금. 아무튼 이번 시간은 그러니까 모든 걸 갖다가 청정법신으로 함몰하는 얘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기서 까딱 잘못하면 정말로 이 허무주의 이런 데로 빠집니다. 이거 하나 들고 앉아가지고 난 드디어 깨달았어. 근데 이거 갖고 무엇에 쓰시려고 합니까? 이게 무엇에 쓰시려고 합니까? 제가 여기서 하나만 딱 이야기하면 앞에 영상을 보신 분들을 위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안 보신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를 수 있습니다. 앞에서 양기 방해 스님이 백운수단 스님 보고 마지막에 제접할 때 백운수단 스님이 끙끙 앓다가 양기 방해 스님한테 이제 입실에서 들어올 때 그렇게 묻죠. 백운스님 그대 오다가 저 야호를 보았는가? 그러니까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양기 스님이 백운스님 그대는 저 야호보다 한 수 아래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지금 전부 이거 하고 계시는 분들 그 야호보다 한 수가 아니고 수십수 아래입니다. 수십수 아래입니다. 그 야호 액마기 그 지프로 만들어 놓은 등급 따위로 만들어 놓은 그 야호보다 수십수 아래입니다. 지금 이 전체가 다 나야라고 하는 그 경지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 또 뵙겠습니다.